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 왕국의 기틀을 다진 지 얼마 안 된 포르투갈이 어떻게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해양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 중 하나를 바로 이곳 토마루의 그리스도 수도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12세기 후반 포르투갈의 레콩키스타에 동참했던 템플 기사단의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기사단은 중세 유럽에 존재했던 수도사와 전사를 결합한 아주 독특한 종교 군사 조직이었죠. 14세기의 그리스도 기사단으로 대체되고 1420년 항해왕 에니크 왕자가 단장이 되면서 기사단은 대항해 시대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레콩키스타를 통해서 탄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과 싸워서 이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사단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느껴지는 게 결국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상무정신, 이 기사들의 어떤 호쾌한 어떤 그런 정신이 아주 큰 몫을 했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면 그 바다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겠죠. 용맹한 종교 군사 조직인 기사단은 말을 버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상징인 사각골에 붉은 십자가를 돛에 달고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군이 세운 나라, 포르투갈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사단에게 바닷길을 개척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맞서고 그들의 종교를 전파해야 한다는 종교적 사명감이 있었죠. 그것이 정치 경제적 이유와 결합하면서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의 항로 개척 사업이 안겨준 부의 일부를 교회와 수도원을 짓고 리모델링하는 데 씁니다. 그 당시 탄생한 것이 마뉴엘 양식이죠. 특히 이 창은 마뉴엘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창이 어떻게 보면 16세기 초반,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가장 전성기였던 그 마뉴엘이라고 하는 왕 시대 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장식 그리고 건축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특징은 이 배에서 많이 사용되는 밧줄이라든지 아니면 측량기구 혹은 바다와 관련된,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떠돌면서 발견하게 된 것들을 이 양식에다가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방이 이렇게 밧줄처럼 꼬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마뉴엘 양식의 특징입니다. 이곳이 대항해 시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도 이렇게 마뉴엘 양식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참 세월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기사단의 십자가, 항해 도구인 혼천의, 포르투갈 왕실 문장을 중심으로 배와 바다를 상징하는 요소로 치장한 마뉴엘 양식. 이것은 대항해 시대의 기사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의 종교적 사명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풍요로운 대항해 시대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코임브라 대학이죠. 포르투갈 최초의 대학인 이곳은 대항해 시대 이전인 1290년 리스본에 설립됐는데요. 16세기 초에 이곳 코임브라로 완전히 옮겨오죠. 이 동상은 코임브라 대학을 처음 만든 디니스 왕입니다. 지금 이곳은 코임브라 대학입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이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동상의 주인공이 포르투갈의 왕이었던 드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1290년 포르투갈의 기틀을 확립한 디니스 왕은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로 떠나야 했던 자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세웠습니다. 16세기에 이곳 코임브라로 이전하면서 유럽의 명문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죠. 사실은 이 코임브라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 이런 곳에서는 꽤 낯선 대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이 포르투갈이 한참 세계를 누비던 시절에 코임브라 대학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식민지와 개척지를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꽤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13세기 말에 설립된 대학은 정치적인 이유로 리스본에서 코임브라로, 코임브라에서 리스본으로 이전을 거듭했는데요. 그 700년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임브라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대학 본부와 도서관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대학의 상징과도 같은 문장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이 있고, 지식의 지혜의 여신인 올빼미, 아테네의 상징이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세계를 누비던 시대를 상징하는 이 혼천이 딱 포르투갈 대학이네요. 알고 봤더니 코임브라에서 제일 전망 좋은 곳에 이 대학이 위치해 있었네요. 저쪽으로는 코임브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옛 시가지의 도시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은 코임브라 대학교는 오늘날까지 성장과 발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대학에서 가장 빛나는 유산을 손꼽는다면 단연 조안이나 도서관입니다. 포르투갈 바로크 건축의 걸작이라 일컬어지죠. 화려하게 장식된 서가, 천장을 가득 메운 프레스코화는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들이 모여있는 곳, 도서관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세상을 움직이는 게 권력인 것 같고 돈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긴 역사를 보면 지식을 배우고 축적하고 확산하고 전파하는 사회, 국가, 조직이 반드시 성공하고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괜히 대항해 시대를 이끌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이런 저력이 있었던 거죠. 이곳에는 16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인쇄된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이 세상을 누비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들이 모여있는 인류의 보고인 셈이죠. 아마 앵리크 왕자가 사그레스에서 만들었던 항해학교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장대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꽤 가치 있는 기록들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몇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책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 이곳에서니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몇백 년간 보관되고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헛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이곳에 소장된 책들은 인류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산입니다. 세상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학문, 예술, 지식, 인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에 투자하고 힘을 쏟는 것이 아닐까요? 코임브라 대학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